오후장 작전 타임 시간입니다. 이제 점심시간까지 정말 얼마 남지 않은 시점에서 어떤 전략이 우리의 계좌를 든든하게 해줄지 두 분의 매니저와 전략 세워보겠습니다. 오늘도 김응태 조기준 매니저 모셨어요.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저희가 첫 번째로 준비한 순서는 기존 포트폴리오에 담겨있는 기업들 중에서 재공략한 자리가 맞을지 점검해보는 시간입니다. 자, 이런 전략들 다시 세워드리고 있는데 김응태 매니저님의 포트 먼저 열어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리뷰를 도와드릴 종목은 HB솔루션입니다. 4월 18일에 매수 이후에 60% 수익을 내고 있어요. 벌써 3차 목표가인 8,000원까지 달성을 했는데요. 3차 목표가까지 달성을 했으면 이제는 수익을 실현해도 되지 않나 이런 생각도 들거든요. 네, 어떻게 보세요? 네, 일단은 8,000원까지 오는데 거의 2주 걸린 것 같습니다. 올해도 기다렸는데 한번 7,900원에서 8,000원까지 호가창 한 두세 개를 남겨놓고 한번 좀 밀렸다가 좀 횡보세로 이어지는 가운데 오늘 과감하게 거래량이 들어오면서 HB솔루션이 오늘 조금 급등하는 모습을 보이는데요. 9,000원을 안착을 했기 때문에 현재가 8,500원 부근에서는 어느 정도 절반 정도는 수익을 좀 실현하시고 그리고 나머지 물량은 조금 더 신고가 영역으로서 좀 수익을 좀 극대화하는 전략으로서 남겨놔도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되니까요. 일단은 수익은 줄 때 챙기자라는 이제 말씀을 먼저 드리고 싶고 어차피 지금 금요일장이다 보니까는요. 수급이 좀 쏠려갈 때 이때쯤엔 좀 챙기면 어떨까 싶습니다. 네, 좋습니다. 그러면 4차 목표가는 제시해주지 않으시는 건가요? 4차 목표가는 이제 뭐 신고가 영역이기 때문에 목표가가 별 의미 없을 거라고 보여주고요. 일단락은 호가창을 보시면서 보유하신 분들이라면은 뭐 100원 단위라든지 500원 단위로서 이제 익절가 라인을 설정하면서 잡으면 좋겠고요. 일단은 먼저 다 올라왔기 때문에 그 정도에서 뭐 10,000원까지는 한번 바라봐도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되니까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좋습니다. 절반은 수익 실현 그리고 절반은 수익 극대화 의견 주셨습니다. HB솔루션이었고요. 다음으로 토니모리 살펴보겠습니다. 2차 목표가 17,000원을 달성했고요. 75% 수익을 내고 있어요. 토니모리, 삐아도 잘 가고 있는데 잠시 후에 리뷰해보도록 하고 토니모리 더 들고 가도 될까요? 이제는 좀 수익을 좀 챙겨야 되는 구간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됩니다. 일단 화장품들의 움직임들이 오늘 강한 흐름으로서 오늘 오전장이 많이 올라왔는데 이렇게 윗꼬리를 길게 달았다라는 거는 어느 정도에 대한 고점 매물을 소화해서 차익 실현 물량이 쏟아져 나올 수 있다라는 측면에서 볼 수도 있겠습니다. 일단은 조정은 나올 것으로 보여지고요. 기간 조정 이후에 다시 한번 뭐 2차 파동이 됐든 3차 파동이 됐든 나올 것으로 보여지니까 일단 락은 한번 수익을 좀 챙겨놓고 조정받았을 때 다시 한번 재진입하는 게 어떨까라고 좀 보여집니다. 따라서 전량은 아니더라도 절반 정도 이상은 좀 수익을 챙겨놓고요. 다시 진입한다 하더라도요. 그때 또 대응하면 되니까요. 그때도 제가 토니모니를 소개해드릴 테니까 그 점을 참고하시고 오늘은 조금 이제 화장품들에 대한 주가들에 대한 움직임들이 기간 조정이 좀 필요한 구간이니까 그 점을 이용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윗꼬리를 달았기 때문에 일부 수익 실현 의견 주셨습니다. 토니모리 점검해봤고요. 삐아는 어떤가요? 저희가 이틀 만에 48% 수익을 내고 있습니다. 정말 천장이 어딘지 2차 목표가도 달성했는데 삐아도 혹시 일부 수익 실현 의견인가요? 삐아 같은 경우에는 지금은 좀 홀딩하자라는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일단 토니모리하고 일단 뭐 그 외적으로서 뭐 다들 잘 가고 있는 종목들은 워낙에 또 신고가 영역이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차익 실현 물량이 나오는 건데요. 삐아는 아직 일정 부분에서 이제 물량을 소화하는 과정이다 보니까는 같이 화장품들이 밀려났을 때 단기 조정이 나오는 것뿐이지 아직까지 지금 자리에서는 좀 저점 구간이 맞긴 해요. 그래서 아직 일정 구간에서는 7월 달에도 이슈가 또 있고 남아 있으니까는 그 점을 이용한다라고 하면은 지금은 조금 더 보유하자라는 의견을 드리고 싶고요. 일단락은 갭을 띄워놓고 22,000원 위에서 이제 주가가 형성되고 있기 때문에 지지라인 22,000원에서 21,500원까지만 버텨준다라고 하면은 다시 한번 25,000원 넘어서 27,000원까지도 볼 수 있으니까요. 그 점을 참고하시고 다른 종목에 갈 때 이제 막 스타트하는 기업이다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는 아직은 조금 더 보유하면서 조금 수익을 좀 극대화해보자라는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토니모리와 달리 삐아는 홀딩 의견 주셨습니다. 이어서는 조기준 매니저의 포트폴리오도 열어볼 텐데요. 역시 화장품 기업입니다. 선진 뷰티 사이언스. 와, 실리콘트로 저 300% 넘는 수익 냈다고 어제 봤거든요. 근데 이 기업도 100% 넘는 세 자릿수대 수익률입니다. 125% 수익 내고 있는데요. 홀딩할까요? 아니 근데 이제 선진뷰티사에서 100% 넘어서 125% 찍었는데 이제 이게 뉴스가 나왔어요. 새로운 이제 180억 시설 투자가 나왔기 때문에 제가 이제 목표가 드리는 게 이제 25,000원인데 이제 24,200원까지 갔다 왔더라고요. 근데 제가 보면 오늘 거래량이 이제 한 500만 주 되고 있는데 지금 현재 이제 갭으로 뜨면서 급등을 했거든요.
하거든요. 그래서 요게 이제 무기계 자외선 차단제와 더불어 이제 마이크로 비드, 이제 미세 플라스틱을 규제 속에서 이제 마이크로 비드를 만드는 회사인데 무기계 자외선 차단제 관련해서 해외 이제 글로벌 회사에다 납품하고 있는데 여기가 이제 성장성을 위해서 자체 브랜드 아이레시피라는 이제 자체 브랜드를 만들어서 올리브영에 납품을 하면서 이제 성장세를 내오려고 하는데 제가 보기에는 이제 단기간에 100% 나왔고 또 뉴스가 나왔기 때문에 여기서는 차익 실현하시고 다른 종목으로 교체하셨다가 좀 더 조정을 거치면 그때 재진입하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시설 투자라는 이슈가 나왔기 때문에 이 이슈를 이미 적용이 된 것으로 판단하고 좀 매도 의견 주셨습니다. 자, 그리고 다음으로 리뷰해볼 기업은 음식료 기업인데요. 별명이 집밥 조기준 선생이시더라고요. 그만큼 요리를 좋아하시는 만큼 음식료 안에서도 종목을 잘 고르고 계십니다. 그중 하나가 사조 대림인데요. 목표가 달성했습니다. 6만 원. 저희 2차 목표가 세워볼까요? 아니면 수익 실현하는 게 좋을까요? 사조 대리면 이제 뭐 1차 목표가를 원래 좀 작게 잡아드렸는데 2차 목표가로 저는 이제 7만 원을 제시해 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지금 현재 기관 매수가 꾸준히 들어오고 있고 외국계까지 매수가 들어오고 있는 상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뭐 2022년에 뭐 매출액 2조 넘어가는 매출에 이제 영업이익이 1,000억, 977억 달았는데 현재 상한가를 쳤을 때도 5,600억밖에 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충분히 PER, 뭐 PBR로 봤을 때도 저평가돼 있고 유보율도 뭐 1,300%에다가 이제 대주주 지분이 58%에다가 자사주가 뭐 15% 있고 외국인 5% 들고 있는데 우리가 사조 참치, 사조 해표, 그다음에 대린 선어목, 로아이 참치뿐만 아니라 세계 최다의 참치 선단을 보유하고 있는 트롤 분야의 1위 회사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서 참치뿐만 아니라 많은 식자재뿐만 아니라 식용유까지 간장, 식용유까지 하고 있는 회사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실적이 뒷받침되기 때문에 제가 보기에는 지금 이제 5,600억인데 자본 총계가 7천억 대거든요. 그래서 7천억까지는 충분히 여유가 있어 보이고 PBR로 봤을 때도 1,200억, 1,300억 이상 나오고 1분기도 400억 이상 영업이익이 나왔기 때문에 올해 1,600억 이상 영업이익이 나온다면 제가 1조를 가지 말란 법도 없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저는 10만 원까지도 볼 수 있는데 2차 목표까지 일단 7만 원 잡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실적이 뒷받침되고 있고 기간의 매수세도 확인이 되기 때문에 7만 원으로 목표가 상향 조정하셨고요. 그리고 10만 원까지 상방 열어두셨습니다. 사조 대림 만나봤고요. 다음 기업은 어제 편입한 민테크인데요. 17% 수익 내고 있습니다. 리뷰 도와주시죠. 민테크는 제가 이제 공모가가 이제 1,500원이라고 말씀드렸는데 이제 공모가가 왔네요. 여기서 이제 거래량이 오늘 정도 이제 거래되고 있는 상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게 이제 2차 전지 관해서 오늘 약세인데도 불구하고 이제 올라가는 건 그동안 눌리면서 보호수 물량을 해소하면서 이제 충분히 소화를 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2차 전지 검사 진단 솔루션 기업인데 이게 이제 배터리 모든 사이클을 검사할 수 있는 회사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배터리 진단 시스템, 그다음에 신속 진단 시스템 임피던스 분석까지 해서 짧은 비용으로 해서 배터리 내부의 상태를 95% 측정할 수 있는 회사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6월 3일부터 300만 주 물량 소화 과정이 있고요. 올해 이제 영업이 흑자 전환 가능한 회사라고 보기 때문에 제가 잡아드린 15,000원까지 한번 뭐 분할 매도 관점으로 보셔도 좋겠습니다. 이제 오랫동안 횡보했고요. 이제 반등이 나왔고 이평선을 일제는 뚫고 올라가니까 기본적으로 11,000원 단위로 12,000원, 13,000원, 15,000원까지도 조금씩 잘라서 수익 실현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좋습니다. 매니저님, 대상도 리뷰를 해볼게요. 사조 대림에 대해서는 목표 주가 상향 의견 주셨는데 이 대상 목표 주가 상향할까요? 이제 3만 원 잡아드렸는데 이제 목표가 근접에 와 있습니다. 근데 대상도 마찬가지로 실제적으로 봤을 때 우리가 이제 먹거리 관련해서 1조를 지금 현재 차지를 하고 있는데 오늘도 잘 보시면은 기관들, 연기금들, 외국인들만 조금 팔고 있지 전반적으로 매수를 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보시면 돼요. 개인들 매도세 속에 여기가 외국인 지분이 18%나 차지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18% 외국인, 그다음에 대상홀딩스가 43%, 대주주 43% 들고 있고 국민연금이 10% 들고 있는데 국민연금 매수세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지금 현재 1조인데 이제 매출액이 봤을 때 작년에 1조 4천억 매출에 1분기에 지금 현재 447억, 그러니까 470억 정도 영업이익이 나오고 있는 회사고 종과 김치 관련 브랜드 성장세는 계속되고 최근에 뭐 김 관련뿐만 아니라 핫도그 관련해서도 역시 이제 많이 달리고 상승하고 있는데 소금, 우유뿐만 아니라 여기가 이제 순창고추장 다 아시잖아요. 그다음에 이제 청정원, 그다음에 안주야, 그다음에 이제 미원 브랜드까지 가지고 있는 회사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K푸드 관련해서 글로벌하게 성장할 수 있는 회사이기도 하기 때문에 제가 생각했던 가격, 그러니까 4만 원까지 다시 한번 목표가 높여서 들고 가셔도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좋습니다. 네, 이렇게 종목 리뷰 도와드렸고요. 보시는 것처럼 저희가 고공행진하고 있는 기업이 많습니다. 오늘 기업도 그럴 텐데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고요. 자, 그럼 오후장에서는 어떤 전략이 유효할지, 우리한테 먹힐지 공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두 분의 전략은 이렇습니다. 김흥태 매니저님은 시작은 K열풍, 이게 포인트고요. 그리고 조기준 매니저님은 외인과 기관의 매수세를 포인트로 짚어주셨는데요. 일단 흥태 매니저님, 네. K열풍 정말 다양하잖아요. 드라마도 있고 푸드도 있고 어떤 섹터를 좀 눈여겨봐야 한다고 생각하시나요? 아직까지는 뭐 음식이요? K 뷰티라든지 K 푸드 두 섹터를 지금 관심 있게 보고 있는데 사실 지금 접근하기가 다소 좀 부담스러운 가격들이 다 올라오긴 했어요. 그렇다고 해서 뭐 안 담을 수도 없는 그런 이제 나만 손 놓고 있을 수는 없는 그런 섹터다 보니까는 계속적인 관심을 좀 보고 있는데 일단은 뭐 실적이 워낙에 다 탄탄하게 올라오고 받쳐주고 올라오기 때문에 당분간은 오늘이 끝이 아니라 아마 한 주간은 더 한 번 더 지속된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라고 보여주고요. 특히나 뭐 풀무원이라든지 이제 K 냉동, 우리나라 냉동이라든지 냉동 만두 아니면 냉동 김밥 이런 종목들이라든지 라면 이런 삼양식품이라든지 네. 이런 기업들이 지속적인 상승세를 유지하고 있다 보니까는요. 계속적인 상승세를 또 한 번 더 갈아탈 수 있다라고 보니까는요. 관심 있게 보시면서 대응하시면 좋겠고 다만 오늘은 좀 접근하는 게 좀 부담스럽기 때문에 네. 오늘 자리에서 당장 이제 접근하는 게 아니고요. 네. 좀 조정이 나온다라고 하면은 그때 한번 저점에서 다시 한번 매수하는 관점으로 보시면 되겠고 만약에 보유하신 분들이라면 당연히 뭐 목표가를 좀 더 상향 조정하면서 대응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좋습니다. 김흥태 매니저님 K열풍 속에서도 화장품 그리고 음식료 보자라는 의견이었고요. 다만 오늘 상승세가 또 뜨겁고 이 열풍이 조금 지나가면 그때 다시 한번 눈여겨보도록 하겠고요. 다음은 조기준 매니저님 외인과 기관의 매수세를 포인트로 잡아주셨는데 외인과 기관의 이유 없는 수급은 없겠죠? 지금 현재 이제 금요일장, 전형적인 금요일장에서 보면은 이제 약세 시장이고 기관들, 외인들 팔고 있습니다. 코스닥을 더 많이 팔고 있고 외인들은 삼성전자만 사고 있는데 지금 현재 시장에 상승하는 게 이제 화장품주, 그다음에 식품 관련주, 그다음에 이제 자동차와 일부 조선주가 올라가고 있는데 여기서 이제 외국인들 수급이 들어오거나 기관 수급이 들어오는 종목들이 좀 올라가고 있고요. 대원강원, 뭐 딥노이드, 두산로봇, 그러니까 여기에 보시면 이제 외국인 지분이 0인 종목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사야 되는 종목들이 있거든요. 그런 종목들을 좀 사시면 될 것 같고 세진중공업도 관심 보시면 될 것 같고 KNS도 지금 현재 외수가 들어오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개인 기관이든 외인이든 이제 외국인이 더 팔 수 없는 물량이 있는 회사라든지 기관이 매수 들어오는 종목들을 오후장에 한번 관심을 가지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좋습니다. 이렇게 해서 오후장에 저희가 눈여겨봐야 하는 작전들, 전략들 세워봤는데요. 이제는 본격적으로 종목을 공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각각 두 종목씩 총 4개의 종목이 준비되어 있는데요. 일단 첫 번째 공략주부터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공략주 김흥태 매니저님은 우리기술, 그리고 조기준 매니저님은 한국가스공사를 꼽아주셨네요. 일단 흥태 매니저님의 우리기술 모멘텀부터 들어볼게요. 네, 우리 기술은 제가 오늘 아침 방송에서도 한번 소개를 해드린 기업이기도 해요. 네. 근데 오늘 뭐 불출이 안 됐기 때문에 지금 자리가 충분히 다시 한번 저점에서 매수하는 기회가 아닐까 해서 다시 한번 가지고 왔는데요. 동사 같은 경우는 배전반하고도 전기, 자동 제어 시스템을 제조하고 있는 업체이다 보니까는 아무래도 변압기라든지 이런 전력 설비 관련된 테마로도 한번 묶이는 경험도 있었고요. 또 한손 이제 이 배전반 설비가 이제 원전 쪽에도 들어가다 보니까는 원전에 대한 수혜도 받는 기업이기도 합니다. 과거에 이제 SMR이라고 해서 혁신형 소형 모듈 원자로를 개발하는 데 있어서 기업이 참여했던 기업이기 때문에 SMR 관련해서도 원전 수혜주도 같이 편입이 되면서 전력 설비와 원전 두 가지에 대한 모멘텀을 가지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 이제 한선에서도 루마니아 원전에 대한 이제 개선 사업을 착수했다라는 이제 이슈가 나왔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수혜를 받을 수 있는 기업이기도 하고요. 네. 얼마 전에 이제 11일부터 14일까지 영국에 있는 이제 대표 기업 원전에 대한 대표 사업단들이 방문했다가 우리나라에 대한 원전에 대한 이제 시스템을 확인하고 나서부터 긍정적인 시너지를 보고 갔거든요. 거기에 따라서 이제 앞으로 우리나라에 대한 협력 관계를 이어질 수 있다라는 이제 긍정적인 시그널을 줬기 때문에 앞으로에 대한 원전에 대한 움직임들은 당분간 또 한번 움직여주지 않을까라고 보여주고요. 오늘 역시나 마찬가지로 두산 에너빌리티가 또 한번 이제 강세장으로서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이제 체코 원전에 대한 수주 내용들도 나오기 이전까지는 한 번 더 이슈머리를 타면서 한번 급등하지 않을까 기대를 해보니까요. 참고하시면서 대응하시면 좋겠습니다. 일단 현재가 매수 한번 편입을 해보도록 할 거고요. 1차 목표가는 2,700원, 정고점 라인을 잡아놓도록 하겠습니다. 손절가 라인은 2,200원 잡을 테니까요. 분할 매수 관점으로 접근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좋습니다.
전력 설비와 원전 두 가지 모멘텀을 갖고 있는 우리 기술 좀 더 지켜보도록 하고 아직 이슈가 남아있으니까요. 후속 이슈 기대해 보면서 저희는 상승 기대해 보겠습니다. 목표가는 2,700원, 손절가는 2,200원 제시해 주셨습니다. 이어서는 조기준 매니저의 공략주도 살펴볼 텐데요. 조기준 매니저의 공략주는 한국가스공사입니다. 자, 외국인과 기관의 매수세가 집중되고 있나요, 이 기업에? 네, 이제 뭐 한국가스공사 이제 대왕고려 관련해서 이게 이제 실현 가능하냐 의구심을 갖고 있고 믿을 수 없다. 이제 외국에서 온 이제 설명하시는 분을 믿을 수 없다라고도 하는데 네. 중요한 거는 이제 우리나라에서 그러면 가스 관련해서 석유공사 열심히 이제 동해안 이제 뭐 칠광구도 하고 뭐 여러 가지 했는데 그러면 전혀 없는 거라고 생각했는데 이제 잘 생각하면 98년도에 우리 가스공사 그 가스에서 이제 해외 동해 가스전을 개발한 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98년도에 개발을 해서 상업가스가 나왔고 2004년부터 2021년까지 4,800만 배럴을 생산을 했어요. 그러니까 네. 천연가스를 생산했고 그다음에 그 가치는 2조 7천억 정도를 수입 대체 효과가 있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동해안에서 우리가 가스가 나왔다는 건 석유도 나올 수도 있고 추가적인 가스가 또 나올 수 있다라는 가능성이 있고 포항에서 꺼지지 않는 불이 있다는 것도 우리가 다 알고 있기 때문에 동해안에서 석유든 가스든 나올 수 있는 거라고 보시면 될 거고 한 번도 우리나라의 동해안에서 안 나온 게 아니고 98년도에 가스가 상업전 가스가 개발했기 때문에 충분히 가능성이 있어 보이고 네. 그다음에 이제 한국가스공사가 이제 많이 올랐는데 제가 이제 추천드리는 이유는 펀더멘탈 이 동해안 새로운 가스를 제외하고도 한국가스공사가 저평가돼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현재 2023년에 매출에도 45조 1조 5천억 영업이익이 나왔고 그 이전에 이제 2022년에도 50조 매출에 2조 4천억이 영업이익이 나왔습니다. 올해도 39조 매출에 2조 2천억 영업이익이 나올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그러니까 2조 정도 나오는데 현재 시가총액이 4조 9천억이거든요. 그러면 지금 현재 보면 그렇게 저평가, 그러니까 고평가가 아니라는 거를 보시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이제 또 하나가 보니까 가스공사가 지금 이제 주요 주주가 한국재정부, 기획재정부에서 26% 들고 있고 한전이 20% 들고 있습니다. 국민연금이 7% 들고 있고 우리사주가 2% 들고 있는데 외국인들이 26% 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합치면 86%를 들고 있고 14% 정도가 유통 물량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7월 달에 가스 인상을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미수금 회수가 더 나올 것 같고 그래서 7월 달에 가스 인상, 요금 인상하면은 영업이익은 더 늘어날 가능성이 높아 보이면서 현재 시가총액 4조 9천억 충분히 커버할 만한 펀더멘탈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한 시추공당 뭐 이렇게 1,000억 정도 비용이 들어갔는데 그 정도 비용은 제가 본 가스공사라든가 뭐 저번에 그때 98년도에 포스코 인터가 이제 출자했듯이 여러 기업들이 출자하면 될 것 같다 생각이 들기 때문에 매수를 드리고요. 현재 기관 외국인 기타 보면 열심히 매수하고 있다라는 측면을 보시면 되겠죠. 대신 짧게 가져가겠습니다. 그래서 네. 현재가 매수하시고 목표가는 6만 원, 그다음에 손절가는 4만 5천 원인데 월봉 보면 8만 원대까지도 거래됐던 2004년, 2010년 이전에 그렇게까지 거래됐던 적이 있는 회사라는 거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좋습니다. 동의 영일만을 제외하고도 실적이 너무 좋기 때문에 저평가되어 있기 때문에 목표가 6만 원 의견 주셨고요. 손절가는 4만 5천 원 제시해 주셨습니다. 다만 짧게 들고 가자라는 의견까지 참고해 보시길 바라겠고요. 그럼 두 번째 오후장 공략주도 공개해 보겠습니다. 두 번째 오후장 공략주는 무역 상사 기업인 포스코 인터내셔널 그리고 전기차 관련해서 모멘텀이 있는 롯데 이노베이트인데요. 일단 흥태 매니저님, 네. 롯데 이노베이트 모멘텀 먼저. 롯데 이노베이트 아닌데요. 포스코 네, 인터내셔널. 포스코 인터내셔널. 네, 네. 포스코 인터내셔널. 앞서 우리 조기준 매니저께서 이제 네. 한국가스공사를 갖고 나오셨잖아요. 저희 네. 거기에 걸맞게 또 같이 후속주로서 같이 따라갈 수 있는 종목이 이제 포스코 인터내셔널인데 어제도 장조에도 급등하는 모습을 보이곤 했습니다. 사실 이 포스코 인터내셔널 동사 같은 경우는 무역 상사 영업을 하고 있는 기업이기도 하고요. 또 LNG에 대한 이제 발전 설비라든지 신재생에너지 발전 관련된 기업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LNG에 대한 이제 발전 설비를 하다 보니까 과거에 미얀마에서도 가스전에 대해서 기업에 좀 참여한 적도 있었고 운영하면서 거기다 운영과 유지 보수까지도 참여하면서 현재까지 유지하고 있는 기업이기도 해요. 그러다 보니까는 아무래도 오늘 우리 기업 우리나라에서 나오고 있는 대왕고래 프로젝트에서도 또 한번 수혜주를 받는 종목이라고 보는데요. 거기에 대한 걸맞게끔 이제 한국가스공사가 물론 주도주 역할로서 잘 하고 있지만 거기에 따라서 또 이 기업들이 포스코 인터내셔널이 또 참여할 수 있다라는 기대감으로써 본다라고 하면은 또 다시 한번 이 종목도 최대 수혜를 받지 않을까라고 보여주고요. 일단은 어제 장중에 이 대형주인데도 불구하고 어제 장중에 많이 올라갔어요. 많이 올라갔던 거를 딱 보다 보니까는요. 이 기업이 가지고 있는 보통 발행 주식이 1억 7,500만 주 정도 되는데 이 와중에 유통 물량이 4,500만 주 정도 됩니다. 26%에 대한 비중인데
보게 되면은 홀딩스가 가지고 있는 게 1억 2천만 주 정도 가지고 있고 국민연금공단이 뭐 880만 주, 자사주가 540만 주, 뭐 기타 외국인들이 다 포함하면 300만 주 가지고 있으면은 결국적으로는 3,300만 주가 시장에 유통되고 있는데 그 주식에 대한 비교하면은 20%도 좀 채 안 되는 좀 비중이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대형주인데도 불구하고 20% 정도밖에 안 된다라고 하면은 보통 중소기업 같은 데 본다라고 하면 품절주하고 거의 다름없는 정도에 대한 유통 물량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그 정도 가벼운 물량으로서 어제 장중에서 이 무거웠던 종목이 크게 올라가는 모습이었고 오늘도 역시나 마찬가지로 장중에 10% 정도 올라왔는데 오늘 갭을 띄우면서 조정을 받으면 오히려 좀 저점에서 매수할 수 있는 좋은 기회이기도 하지만 현재가로 편입을 하더라도 분할 매수 관점으로 접근한다라고 하면 충분히 대응을 할 만한 종목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단은 뭐 대한고래에 대한 이제 최대 수혜주로 저는 손꼽고 있기 때문에 네. 그 점을 좀 참고하시고요. 일단은 1차 목표가는 8만 원 잡고 보도록 하겠습니다. 손절가는 6만 원 잡는데요. 6만 원까지에 대해서는 당연히 분할 매수 관점으로서 물량을 좀 모아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대왕고래 프로젝트의 핵심 수혜주다라는 의견이었습니다. 포스코 인터내셔널 목표가 8만 원, 손절가 6만 원 제시해 주셨습니다. 다음으로 조기준 매니저의 오후장 공략주, 두 번째 공략주 만나볼 텐데요. 롯데 이노베이터 어떤 포인트들이 있는 거죠? 이제 과거에 이게 이제 롯데정보통신이었는데 롯데이노베이터로 이제 회사 이름을 바꿨는데 원래 회사 이름을 바꾸면 올라가는데 이 주식은 빠졌습니다. 그래서 이제 왜 빠졌나 싶은데 이제 1분기 실적이 좀 안 좋게 나왔거든요. 그래서 1분기 실적이 이제 2,700억에 이제 90억 정도 영업이익이 나왔는데 전분기 대비해서 줄어들었는데 이 회사는 해년마다 매출액이 늘었습니다. 그러니까 2021년도 9천억, 1조, 작년에 1조 1천억, 올해 1조 3천억 영업이익 매출액이 나오고 기본적으로 300억에서 500억 정도의 영업이익이 계속적으로 꾸준히 나왔다. 라고 보시면 되는데 최근에 이제 그 5만 원대 이제 메타버스 관련해서 상승했다가 지금 이제 3만 원 밑으로 이제 2만 8천 원까지 빠졌는데 이제 그 뭐 CES 2024년 메타버스 네. 칼리버스도 출시를 하고 그러는데 네. 여기가 이제 그 롯데에서 이제 뉴 모빌리티 그다음에 자율주행, 보안, 안전, 로봇을 담당하고 있는 회사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IT 서비스 더불어서 전기차 충전소 영업을 하고 있고 그다음에 이제 롯데 메타버스까지 자율주행까지 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제 네. 데이터 센터도 운영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데이터 센터뿐만 아니라 IT의 모든 사업을 롯데그룹에서 여기서 총체적으로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1조 매출의 영업이익이 500억 정도에서 600억 정도 나오는데 불구하고 현재 시가총액이 이제 4천억이다 보면 펀더멘탈상 고평가도 아니고 이제 그 성장주가 아닌 상황에서는 적정한 가치인데 제가 보기에는 롯데그룹에서 성장주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여기서 지금 현재 이제 전기차 충전 관련해서 중앙제어를 인수해서 롯데의 이제 350호, 3개 50개 유통 사업장 내에서 이제 13,000개 충전기를 이제 설치를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지속적으로 이제 롯데 마트라든가 백화점 쪽에서는 충전기 사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 전기차가 잠깐 정체되어 있지만은 꾸준할 거다. 내년, 내후년 시간이 갈수록 이거는 이제 실질적으로 돌아올 수밖에 없는 사업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여기에서 롯데그룹의 총합 모빌리티, 물류, 배송, 유통, 자율주행, 관제까지 하고 있는 롯데이노베이션 한번 매수를 하시면 될 것 같고요. 목표가는 5만 원 잡고 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손절가는 2만 5천 원 잡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런 기업이 있었나 싶어요. 롯데 이노베이트, 롯데에서 IT 사업을, 신사업을 다 도맡아서 하고 있습니다. 성장주라는 의견, 목표가는 5만 원, 손절가는 2만 5천 원 제시해 주신 롯데 이노베이트였습니다. 자, 이렇게 4개의 종목 만나봤는데요. 저희 다음 주 시장 전략도 간략하게 한번 들어볼게요. 흥태 매니저님, 다음 주 어떻게 준비해야 할까요? 오늘은 뭐 외국인들이 좀 던지고 있는 모습이라서 오늘은 좀 쉬어가는 시장이다라 생각하시고요. 너무 섣부르게 또 급하게 또 매수하는 것보다는 좀 여유를 가지고 매수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은 오늘 쉬어갔기 때문에 한번 쉬어가는 틈을 타서 다음 주부터는 다시 한번 장을 이어가지 않을까 생각되니까요. 오늘보다는 다음 주를 공략하시는 걸 조금 더 권유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보다는 다음 주에 공략하자라는 의견이었고요. 조기준 매니저님, 다음 주 시장 전략 주시죠. 일단은 뭐 이제 시장이 뭐 빠짐에도 불구하고 거래소가 이제 삼성전자가 이제 8만 원 전자 끝에 있는데 오늘 종가 이제 8만 원 안착을 한다면 이제 하이닉스가 빠지고 있는데 키 맞추기 돼 있고 이제 이재용 회장이 와서 이제 새로운 발표를 할 건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외국인들이 이제 삼성전자를 사고 있기 때문에 이제 앞으로 시장은 좋다. 그러니까 반도체가 지금 이제 빠지고 있고 그렇지만은 지금 자동차, 화장품 일부 품목만 올라가지만은 다음 주에 이제 재정부에서 우리 지수도 추가 상승 가능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좋습니다. 이렇게 두 분과 함께 다음 주 전략도 세워봤는데요. 아쉬운 분들 위해서 두 분이 무료 방송을 준비하고 있다고 합니다. 일단 흥태 매니저님.
주말에 준비하고 계시다고요? 네, 맞습니다. 저는 오늘은 무료 방송이었고요. 제가 항상 매주 일요일 날 오후에 이제 무료 방송을 진행하는데 아마 2시나 또는 3시에 또 진행할 예정입니다. 시간과 자세한 링크 사항은 네이땡 녹색 밴드에다가 제 게시를 해드리도록 할 테니까요. 참여하실 분들은 네이땡 녹색 밴드에서 김웅태라고 검색하셔서 많이들 들어오시고요. 또 다른 이제 시장에 대한 전반적인 흐름들이라든지 이슈도 같이 올려드리고 있으니까는 궁금하신 분들은 많이들 참여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좋습니다. 조기준 매니저님은 오늘 장 마감 직후에 또 준비하고 계시다고 들었어요. 어떤 주제에 대해서 공부할 수 있을까요? 오늘 장 끝나자마자 시장에서 이제 시장이 어떻게 될 건지 시장 동향에 대해서 말씀드리겠고 또 오늘 민테크 그다음에 이제 사조 대림 그다음에 선진 뷰티라든지 그다음에 이제 뭐 S바이오라든지 실리콘2 뭐 이런 종목을 갖고 계신 분은 장 끝나고 3시 50분에 유튜브 조기준 검색하고 들어오시면 되겠습니다. 네, 두 분의 무료 방송에서 다음 주 전략도 잘 세워보시고 공략주도 많이 받아가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이렇게 오후장 공략주 시간이었고요. 남은 시간도 매일경제TV와 함께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꼭 성공 투자로 마무리하시고요. 지금까지 오후장 공략주 시간이었습니다. 두 분 고맙습니다.